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변화를 꿈꾸고 도전에 땀을 아끼지 않는 이광민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이 장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도록 한번 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아이디랑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은 이유는 혹시 조언이나 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편하게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첫째, Now Change Signal, 두 번째,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세 번째, 아침의 위대함, 네 번째, 성장의 제1원칙, 그리고 저는 그릇을 키워 넓은 시야를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크게 경력, 대학생활, 수상, 학력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현재 저는 GS 리테일 편의점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직장생활 6년 차입니다. 프로필에서 볼 수 있듯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도전에 합격했고, 전국 대학생 마케팅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대기업 영업관리직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임팩트 있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2021년 2월에 제가 직접 출간했던 인생이 달라지는 신생존법입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계획하고 도전해서 성과를 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시대를 살아남는 현실적인 방안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나만의 성공 습관을 만들고 이기는 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돌파구를 개척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다양한 생존법을 담았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꿈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설레지 않으신가요? 꿈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기분이 좋은 상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원하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겠죠. 인간은 언제나 변화를 꿈꿉니다.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를, 아울러 어제보다 성장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꿈꿉니다. 곧 꿈이란 것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꿈이란 단어는 변화라고, 즉 변화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꿈이란 것은 용량도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면 그것이 꿈이 되고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죠. 꿈을 꾸는 것은 자유이며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확고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활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꿈을 이뤘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실행을 지속하며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달려갑니다. 자신만의 페이스로. 자,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조금이나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10가지 증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10가지를 보여드릴 때 자신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숫자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먼저 저녁에 그리고 퇴근 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열정이 가득했던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뭐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뭐 취준생 때나 대학생 때 그때를 그리워한다거나, 세 번째, 바쁜 일이 끝나면 개운하기보다는 허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바쁜 일이 끝나면 성취감이나 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바쁜 일을 끝내고 나면 좀 공허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인데요. 잠을 푹 주무시지 못하시고 일하시는 꿈을 꾸거나 출근하는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정이 없거나 자주 멍 때리는 현상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일하시거나 누구를 만나실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집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좀 여가 시간을 즐길 때 표정이 없으시는 분들, 그리고 자주 멍 때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침에 샤워할 때 좀 즐겁고 설레는 느낌보다는 걱정거리가 많아 두통이 잦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자주 더부룩하신 분들, 그리고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여가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대방이 던진 한마디에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농담이지만 그걸 이제 가슴 깊이 좀 받아들이면서 좀 다시 되뇌이게 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농담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항상 매사에 진지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그 신경이 예민하게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10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가요? 이 항목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변화란 것은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외적인 변화, 외부 환경의 변화 등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쳐있는 일상에 몸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 몸이 굳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세세히 체크하고 하나씩 변화해야 될 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당장 변화될 여러분들에게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상에 찌들어 있고 적응되어 있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몸에게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 슬럼프를 이겨내 보자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떨쳐내 보자고 말입니다. 매 순간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지속적인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 시그널을 어떻게 줄까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Now change 시그널. 자,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짓고 싶은 집이 생겼다면, 그리고 그 집을 내가 직접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목재를 먼저 사야 될까요? 땅을 알아봐야 될까요? 인테리어 소품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먼저 집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 도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설계 도면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설계 도면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만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아무 밑그림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려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1년 주기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튼튼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생의 설계도를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그 설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서 바로 버킷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언제부턴가 죽다의 의미인 킥 더 버킷에서 유래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는 버킷리스트,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잘 활용한다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는 이제 2030 버킷리스트 100가지 이렇게 그냥 한번 나열해 본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적어서 요새는 이렇게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곤 하죠.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들면 여기에 따라오는 일의 효율 증대, 목표 달성률 증대는 물론 인생 설계도를 인생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버킷리스트를 조금 응용해서 변화킷 리스트라 해서 병킷 리스트라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변화되기 위한 버킷리스트, 즉 병킷 리스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때 큰 카테고리만 정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을 거야. 올해는 적금을 많이 할 거야. 이렇게 큰 카테고리만 정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큰 카테고리의 꿈들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병킷리스트를 작성을 함으로써 나를 움직이는 힘의 기초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버킷리스트, 즉 병킷리스트를 작성하느냐, 제가 요거를 팁을 좀 알려드릴 텐데요. 핵심은 바로 대중소 전략입니다. 대중소 전략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대중소 전략이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1년 동안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한마디로 큰 대카테고리 10가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대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것들은 다소 큰 범위의 카테고리입니다. 큰 카테고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진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놓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큰 카테고리죠. 대카테고리. 이 10가지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필수 목표 중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첫째,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자기개발, 그리고 세 번째, 재테크, 네 번째, 직무,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생관, 여섯 번째, 여행, 그리고 가족, 노후, 기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이 대카테고리를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으로 가야겠죠. 대중소 전략이다 보니까. 중은 말 그대로 대카테고리 내 중 카테고리를 선정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10가지 선정한 것 중에 4가지만 먼저 말씀을 여기에 적어놨는데 아까 건강, 자기개발, 재테크, 직무 이런 식으로 제가 정했는데 이 대카테고리 안에 중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를 보시면 모든 중 카테고리 안에는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건강에는 주 3회 헬스장 가기, 월 5회 등산 가기, 그리고 자기개발 보시면 책 50권 읽기,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 6급, 그 다음에 재테크 보시면 한 달에 20만 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직무에 보시면 연봉 등급 A 달성하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되시고, 그러면 이 중 카테고리가 가장 중요한데, 중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중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실 때는 진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해서 좀 좋아 보여서, 그리고 내가 친한 친구가 해서 그거를 내가 진짜로 이루고 싶은 거를 적어야지 남들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타의식에 신경 쓰지 않는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둘째,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책 50권이 되면 1년 동안 50권이면 그걸 나누기 12 하면 월마다 몇 권씩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시고, 세 번째는 반드시 마감 기한을 정하셔야 합니다. 1년 동안 버킷리스트
를 설정을 했지만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안에 해결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마감 기한을 반드시 정해 두시고 마감 기한을 정해 두셔야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계속 동기부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마감 기한을 정해 주셔야 되시고 그 다음에 과도한 목표는 그리고 욕심은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성취하고 그거를 이뤘을 때 계속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과도한 목표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루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목표나 욕심은 금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5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간에 수정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에 제가 했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피드백하고요. 그 버킷리스트에서 부족했던 것들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항상 적어서 저는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 병킷리스트죠. 한마디로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마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고민합니다. 내가 올해 무엇을 진짜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올해는 어떤 거를 성취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거를 이루고 싶은지 뭐 건강이면 건강, 뭐 자기 개발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가지고 중간에 뭐 1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뭐 갑자기 6월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전략인데요. 이 소전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전략의 하이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소전략 같은 경우는 보시면 소소한 버킷리스트입니다. 엉뚱하지만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 평소에 저희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 뭐 혼자 제주도 가서 캠핑하기, 그리고 뭐 친한 친구 축가나 사회 뭐 보기, 그 다음에 3번째 유튜브 만나보기, 이런 소소하지만 인생의 재미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소한 버킷리스트입니다. 엉뚱하지만 평소에 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버킷리스트에 넣음으로써 인생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책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엉뚱한 도전이 가끔은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중소 전략을 통해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삶이 더 의미 있어질 것이며 세상을 보는 관점도 조금 더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버킷리스트는 일상의 실행 시그널을 계속 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변화를 계속 주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몸에 시그널을 줘야 합니다. 그 시그널을 어떻게 주느냐? 그 첫 번째 단계가 버킷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지쳐있는 일상, 열정 없는 일상에 계속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잘 하셨다면 일상에 실행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기초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인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사는 대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퇴근 후에 누워만 계시고 아니면 주말에도 별다른 뭐 일상 없이 그리고 나에 대한 계속 성장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나를 움직이는 힘의 기초가 되는 대중소 버킷리스트는 삶에 활력을 생길 수 있게 하고 나태한 삶에 꾸준한 시그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버킷리스트 다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방법, 핵심 몇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시나요? 보통 출근이 9시라고 하면 7시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8시에 집 밖을 나와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시진 않으신가요? 성공한 사람들, 즉 한 분야에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아침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초돌파력의 시작, 그리고 우리 실행의 시작은 바로 아침입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아침 1시간의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침 1시간을 활용한 지 3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 실행 사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평소 기상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을 진행했습니다. 아침마다 정말 너무 졸렸고 초반에는 일상에 영향을 줄 만큼 기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걸린 시간이 100일 이후부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맨 처음에 제가 한 것은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키 175cm에 80kg이 넘는 과체중의 일반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허리 디스크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좋다는 병원, 그리고 시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도수치료부터 시작해서 추나 치료. 근데 허리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아프기만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썼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 스트레칭이 허리 근육을 완화시켜주며 꾸준한 운동과 재활만이 허리 디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지인을 통해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지인의 소리를 듣고 남부터 바로 아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게 지금 제가 아침 운동 시작한 첫날의 사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 운동과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도 못 뜬 상태에서 헬스장에 가서 잠든 적도 있었습니다. 잠든 적도 있었고 잠 기운에 수면 바지를 입고 헬스장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그리고 2달, 3달,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허리 근육이 풀리면서 일상이 좀 상쾌해지기 시작했고 허리 통증이 한 번에 완화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체중도 감소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게 됐고 결국 8개월 동안 아침 1시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게 됐습니다. 자, 제가 작년 3월 2일에 81kg, 여기 보시면 제가 요게 이제 3월 3일 날 딱 찍었던 사진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흉측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한 지 20년도가 이제 한 4, 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회식도 많았고 약속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쉬기 바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살이 좀 많이 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운동을 쉬지 않고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동안 운동을 해서 다음과 같은 2020년 11월 21일 날 제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는데 81kg에서 65kg, 약 16kg 정도를 좀 감량을 했고 허리 디스크도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전 완치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한 40에서 50% 정도는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선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침 1시간이 불러온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처음에는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저처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병킷리스트에
만약에 뭐 독서를 적어 놓으셨다 싶으시면 1시간 일찍 일어나 독서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자기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뭐 주식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펀드 공부를 한다거나 뭐 부동산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침 1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침 1시간의 위력이 10시간, 그 평일 오후에 10시간의 효력을 저는 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왜냐면 1시간의 그 효율성, 1시간의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이 좀 변화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일상에 조금 영향을 미칠 만큼 좀 몸이 많이 지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그리고 하루에 활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는, 요거는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어나자마자 씻고 그 다음에 뭐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출근 준비하면 아침도 못 먹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아침 1시간을 활용하다 보면 아침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활동을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공복에 칼로리 소모가 높기 때문에 아침을 먹게 되고, 그리고 아침에 마시는 물이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라든지 일상을 조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요. 그리고 꿈을 생각하는 빈도가 잦아집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좀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저희가 정했던 병킷리스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웃음이 많아집니다. 웃음이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풍경들이 되게 좋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지내다 보면 하루의 일과들도 순탄하게 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침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아침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아침 활용법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성장의 제1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저희는 성장하기 위해서,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작년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작년에 못 이뤘던 그 성취를 오래 하기 위해서, 즉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에 시그널을 보내고 병킷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아침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고, 그리고 제가 직접 책에도 소개해드린 성장의 제1원칙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적용을 하신다면 조금 더 목표 달성에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답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 원리를 파악하면 자신의 발전 속도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활용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아를 성찰하기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제보다 한 발짝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의 제1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병킷리스트 계획을 잘 짜고 실행해도 효율성 없는 실행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성장의 제1원칙을 근육 성장에 빗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원리를 잘 파악을 해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저희 일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원전 6세기에 열렸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6회를 우승한 그 전설의 영웅, 그 다음에 밀로라는 분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밀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가 레슬링에서 6회를 우승할 정도로 힘을 키웠는지 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밀로입니다. 밀로는 송아지를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애기 송아지였죠. 아기였던 송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면서 또 무게가 늘어나겠죠. 밀로 또한 훈련할 때마다 조금씩 무거워지는 송아지를 드는 힘도 더 필요했을 겁니다. 매일 드는 연습을 했으니까. 매일 훈련을 반복한 밀로는 어느덧 무게가 제법 나가는 소가 됐을 때도 거뜬하게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밀로가 이 잘하는 송아지가 아니라 매일 똑같은 그냥 뭐 상자라고 해야 될까요?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을 매일 반복했으면 밀로가 이렇게 근육이 갑자기 많아지고 이렇게 몸이 두꺼워졌을까요? 아닙니다. 밀로는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자신의 근육, 힘을 키워나간 것입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점진적 과부하란 쉽게 말해서 본인이 들 수 있는 중량, 세트 수를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근육에 가하는 부하죠, 부하. 부하를 늘리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얇았던 사람도 이제 점점 시간이 되면서 자신이 들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한계가 3kg였습니다. 3kg였는데 이 3kg를 10번 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3kg를 10번 들었다면 내일은 뭐 갑자기 확 늘려간다기보다는 11개를 한번 해보는 그 시도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 시도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근육에 가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 자체가 더 성장된 자신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걸로 한번 딱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운동을 꾸준히 하지만 근육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중량, 강도의 운동만 하거나 자신의 한계보다 적은 운동 강도, 운동량으로 지속한다거나 운동을 하고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헬스장에 가보면, 저도 헬스장이나 뭐 운동을 하다 보면, 헬스장 같은 저도 이제 1년 정도 지금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중량, 매일 똑같은 시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건강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1년 동안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살도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몸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몸을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근데 매일 똑같은 중량,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은 적응하게 되고 굳이 근육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근육이 더 커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좀 되셨죠? 성장의 원리를 이제 여기 한번 저희 인생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에서 이제 공부로 조금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제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수학 난이도를 푸는 학생의 실력은 늘 수 있을까요? 매일 똑같은 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푸는 학생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기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자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해야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성장하고 싶다면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성장하고 싶다면,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싶다면 한계를 돌파하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kg 중량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 오늘 10개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기억하시거나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는 내가 3kg짜리를 10개를 했는데
4월 달에는 4kg짜리 10개 세트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4월에 그거를 수행했다고 하면 5월에는 이제 5kg짜리 12개를 하게 되는 거죠. 반드시 적으셔야 되는 게 잊어버리게 되고 동기부여가 적어놓은 거를 보게 되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 반드시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반드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꼭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운동을 빗대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3월 달에는 10kg짜리 10개 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10개 하기가 정말 힘든데 이걸 내가 해야겠다고 해서 한 3번 정도 해보니까 또 끌어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은 하지만 최소 3번까지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 최대치까지 제가 끌어올린 게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운동이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이 됐든 아니면 뭐 학생들이 원하는 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이라든지 반드시 3번 이상 도전할 것에 저는 강력히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의 성공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아침 활용하고 그다음에 성장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자신의 일상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 그러니까 공간도 통제할 수 있고 시간도 통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시점에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어느 공간에서 언제 어느 때 뭐를 할 때 나는 이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성공 습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저희 몸에 계속 시그널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긍정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 시그널을 계속 몸에 주셔야 되시고요. 그래야 우리 일상이 지겨워지지도 않고 우리 일상에 활력과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킬 리스트,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병킬 리스트는 우리 몸에게 계속 시그널을 주는 그 기초, 힘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고 이 병킬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몸에 시그널을 주면 당연히 실행해야겠죠. 병킬리스트까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 1시간, 뭐 3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뭐 7시에 일어난다고 하면 30분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명상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침을 활용하셔가지고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이 아침 활용하면서 자신이 좀 변할 수 있는 긍정의 시그널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빈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 아침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장의 제1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침까지 활용해서 실행하는 게 좋은데 매일 그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자기가 어제보다 나은 실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도 똑같습니다. 아침까지 활용해서 잘 실행을 해주시는데 이 실행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행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력을 챙기기 위해서는 성장의 원칙, 즉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자신이 정해놓은 병킬 리스트를 좀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유동적이고 성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제가 뭐 간단히 뭐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행을 가는 거를 제가 상당히 좋아해서 여행을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뭐 그 나라의 뭐 문화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뭐 먹거리도 되게 좋아하고 액티비티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중국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여행도 많이 못 가시고 일상이 많이 지겨우시고 지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 상황을 저희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찾으셔가지고 일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인데요. 로또도 사야 당첨되잖아요.
맨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로또를 한번 사봐야 어찌 확률이 엄청 낮지만 로또를 사야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또를 사야 당첨되듯이 움직여야 무슨 일이든 일어납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내가 또 아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는 거고, 그렇게 아침을 활용하다 보면 내가 이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한계를 돌파하는 연습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오늘 좀 정리를 하시고 내일 당장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좀 강의가 되었길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힘든 시간 잘 이겨내 주시고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달라지는 신생존법의 이강민 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